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불멸 진시황 무덤의 도시전설 진시황의 병마총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25회 예고 고려의 여걸 설죽화에게 죽임당하는 탁사정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뭐라고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그나마 현종은 인자한 황제였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유배만 보내진 채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살았던 탁사정. 김훈과 체질이 정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곧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김훈과 최질이 과연 어떤 장수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탁사정 이로선 공포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김훈은 통주성에서 강조가 패배했을 때 이에 전혀 굴하지 않고 완전 거란군을 박살을 내버리면서 통주를 지켜낸 고려거란 전쟁의 영웅이었고, 최질은 통주 앞에서 강조가 30만 명을 데리고 삼수체에 완벽하게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주성은 절대 내어줄 수 없다면서 그 많은 거란군을 상대로 항전한 용장 중의 용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 같은 겁쟁이를 증오하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었던 자들이었고,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소식은 탁사정에게는 청천벽력과도 다름없었어요. 내 당장이 유배지를 떠나 도망을 가야겠구나. 그렇게 탁사정은 주섬주섬 옷을 쌌지만 사실 마땅히 갈 만한 곳도 없었기에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서는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어사중승의 우간의 대부까지 한 몸인데 어찌하여 이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건지. 그냥 확 깨물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네. 그렇게 죽을 각오까지 한 탁사정은 순간 거란해라도 망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강조가 야율 융서에 붙잡혔을 때 투항을 하면 살려준다고 하였지만 강조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해서 고려의 신하로 남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 야율 융서가 강조의 머리를 철퇴로 내리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겁이 난 탁사정이 거란과 싸우지도 않고 대도수 장군을 배신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대도수 장군을 배신하면서 탁사정이 거란에 투항하지 않아서 목숨을 잃은 강조를 미련하다 생각하고 있었죠. 나라면 무조건 투항해. 일단 살고 볼 것인데 고려라는 나라가 당최 무엇이라고 그렇게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정절을 지키는지. 박쥐 같은 배신자 탁사정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탁사정이 도망가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김훈과 최질 또한 넋놓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정권을 잡은 둘은 그동안 눈에 가시였던 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었고 그 첫 번째 타겟이 황보유이와 장현우였으며 바로 다음 타겟이 탁사정이었죠. 탁사정 그 자는 쉬 죽일 수 없소이다. 사지를 갈기갈기 찢겨서 대도수 장군의 하늘 우리가 반드시 풀어드려야 하오. 탁사정을 생각하면 사지가 부들부들 떨릴 만큼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던 최질은 탁사정에게 그냥 타약을 내리자는 김훈에게 그렇게 쉽게 죽일 수는 없다면서 병사를 보내 개경까지 탁사정을 데려온 후에 모든 무관들이 보는 앞에서 사지를 찢어 그 머리를 광화문 내거리에 걸겠다 라고 말했고 김훈 또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병사들이 탁사정이 유배지로 향했을 때 이미 탁사정 도망친 뒤였고 김훈과 최질은 탁사정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해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쥐새끼 같은 놈이로구나. 그러나 내 전국 팔도를 뒤져서라도 탁사정 이놈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렇게 김훈은 탁사정의 초상화를 그려서는 전국 곳곳에 방을 붙여놓았고 탁사정이 유배지에서 거란까지 가는 길이 멀고 험해 한 절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 절 안에는 고려와 거란의 2차 전쟁에서 아버지 이관을 잃고 비통해하다가 아버지를 대신해 전쟁에 참여하겠다면서 무술을 연마하고 있는 소녀 설죽화가 있었는데요. 설죽화는 휘두르던 칼을 내려놓고는 탁사정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탁사정은 칼을 휘두르는 설죽화에게 자신도 무인이란 사실을 말을 하면 호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이었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덜 느끼기도 했기에 솔직하게 자기는 무관이라고 털어주었죠. 무관 나으리께서 절에는 무슨 일이십니까? 사실 내가 지금 쫓기는 몸이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설죽화는 왜 쫓기게 되었냐 연유를 물었고 탁사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설죽화에게 거짓을 고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매우 용맹하게 고려를 지키던 장수였으나 잘 알지도 못하는 무관놈들에게 오해를 받아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누명을 쓰고 유배를 받았기에 지금은 거란으로 망명을 하러 떠나는 중이니 오늘 하룻밤만 날 재워주게나.
그러시옵니까? 알겠사옵니다. 편히 주무시옵소서. 설죽화는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탁사정이 머물 수 있는 방을 준비해 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도 내어 주어서 거짓골이 된 탁사정이 씻을 수도 있게 해주었죠. 그리고는 탁사정이 세상 모르고 잠들자 자신이 갖고 있던 칼의 날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탁사정이 한 가장 큰 실수는 절에 있는 소녀가 뭘 알겠냐 싶어 거짓으로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던 거였어요. 설죽화는 절을 지키는 소녀가 아니었고 양규 장군 옆에서 용맹하게 전투에 참여한 무관이관의 딸로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웬만한 사내들이 칼 연습을 한 번 할 동안 10배 100배를 해내면서 무술을 연마하는 자였고 당연히 전쟁 소식에 관심이 많았기에 탁 사정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제가 처음으로 거둘 짐승의 목은 거란이 아니라 저 장수가 될 것 같사옵니다. 그렇게 설죽화는 탁사정 죽이기 전 마지막으로 용기를 얻기 위해 가슴에 품고 있던 아버지 이관의 유품인 시를 꺼내들어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오랑캐가 1000만 번 침노한들 고려의 아들들이 두려움이 있으랴. 후손들도 우리처럼 싸우리라 믿기에 장검을 비껴 들고 이 몸 바쳐 달리노라. 거란군의 침략 앞에 두려움 하나 없이 미친 듯이 싸우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설죽화는 칼을 들고 탁사정 방으로 갔어요. 인기척을 느낀 탁사정이 눈을 떴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이러시오? 나한테 왜 이러는 것이오? 일개 장수였던 우리 아버지조차 오랑캐가 1000만 번 침노하여 싸우겠다며 거란과 전쟁을 벌이다가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던 장군이란 놈이 성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것으로도 모자라 오랑캐 놈들에게 망명하려 하다니 내 탁사정 그대를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구려. 그렇게 설죽화의 날카로운 칼이 탁사정의 목을 베었고 사방으로 피가 튀기며 탁사정 끔찍한 죽음을 맞고야 말았습니다. 칼로 사람을 베는 연습은 수만 번 했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여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설죽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공포에 휩싸여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설죽화는 울음을 멈추고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긴 시를 끌어안은 채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음날 절에서 탁사정의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설죽화가 그의 신분을 발설하지 않았기에 그저 한낱 불화의 죽음으로 여겨지며 탁사정의 마지막은 고려의 한 절에서 그렇게 쓸쓸히 마무리되었네요. 1001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죽은 걸로 알려진 설죽화는 고려의 병사인 이관의 딸로서 1011년 아버지 이관이 죽자 남장을 하고 절에서 무술을 익히고 다니다가 1019년 거란의 제3차 침입이 일어나자 강감찬 장군 밑에 들어가 소년군 선봉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흰말을 타고 청룡도를 휘두르며 싸우다 1019년 전사하였고 고려의 여장으로서 북한 평안북도 일대에 그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의 여걸 설죽화에게 죽임당하는 탁사정, 인문학 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탁사정과 설죽화의 대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탁사정의 배신과 자기중심적인 행동은 개인의 욕심이 어떻게 공동체와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며 반면 설죽화의 용기와 충성심은 개인의 희생과 용기가 어떻게 더 큰 이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탁사정은 권력과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인물로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인 생존을 위해 장기적인 명예와 충성을 희생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비유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직장, 정치, 사회적 관계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이익을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신뢰의 상실, 관계의 파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설죽화는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안위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한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도 적용되는 교훈으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탁사정에 대한 설죽화의 행동은 정의와 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의 욕심과 이익 추구가
결국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해로움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개인의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정의와 의로움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려운 결정 앞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탁사정과 설죽화의 이야기는 개인적 욕심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 사이의 긴장 관계를 통해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교훈은 시대를 초월해 유효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의 삶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